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정엽입니다. 저는 제 청춘의 마지막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별로 놀라실 건 없습니다. 지금은 제 마누라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 여자친구를 이쁜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다정다감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쁜이라고 불러주면 그 여자친구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예쁜 공주가 된 듯한 기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쁜이라고 불렀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다음 급기야는 제가 이쁜이라고 부르는데 짜증을 내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절대로 이쁜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응 그럴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자친구가 왜 그렇게 반응을 했는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 주위 사람으로부터 제가 이전의 여자친구도 이쁜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큰일이 났습니다. 그렇죠? 여자친구가 처음에는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쁜이라고 부를 때마다 아니 저놈 또 옛날 여자친구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저놈 아무 사람이나 이쁜이라고 부르는 실없는 사람이 아닌가? 아니 저놈 바람둥이 아닌가? 등등의 온갖 생각들이 여자친구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 똑같은 객관적인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주관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관적인 세상을 심리학적 용어로 심리적 실제라고 합니다. 네. 객관적인 세상에서 제가 여자친구를 이쁜이라고 부르는 그 상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의 마음속에서 저는 멋진 왕자님에서 저놈 실없는 인간 바람둥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 여자친구도 예쁜 공주님에서 바람둥이한테 농락당한 비참한 여인이 되고 만 것이죠. 단지 달라진 것은 여자친구의 생각과 감정뿐입니다. 근데 이 생각과 감정이 자신만의 주관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결국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저희가 다룰 수 있다면 자신의 주관적인 세상 역시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른 채 습관적으로 살아갑니다. 화가 왜 났는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심지어는 자기가 화가 났다는 것도 모른 채 일을 저질러 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마음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당연히 자신의 마음을 다룰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분의 이야기를 잘 인용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분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에 관해서 설명을 할 때 마음을 생각, 정서, 의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마음의 신체적인 면을 추가해서 마음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마음을 왜 이렇게 구분하냐면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청소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더럽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쪽에는 쓰레기 더미, 이쪽에는 빨래 더미, 이쪽에는 설거지 더미.
각자 누군가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해주면은 그냥 청소해야 되겠네라고 마음 먹었을 때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워낙 크고 거대하기 때문에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쉽게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다루기는 더더욱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4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파악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자, 2번째. 그렇게 안 마음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그 과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고 이 생각이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문제를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휩쓸려서 행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대부분 마음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인지 모델이라고 합니다. 자, 나타내기 쉽게 이렇게 일방향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마음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여기도 영향을 주고 저기도 영향을 주고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왜 설쳤을까요? 네네.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이 강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음날 중요한 일인데 잠이 안 오면 어때요? 정말 짜증이 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화가 나고 아씨 자야 되는데 라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베개를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짜증은 났지만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베개를 집어 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 다루기를 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떤지, 내가 왜 짜증이 났는지 이렇게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누워서 이 강연장을 떠올리고 있었고, 이 강연에서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생각들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불안한 감정은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고 제가 몸이 달아올라서 잠을 못 자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제가 생각, 감정, 신체 반응을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것이 파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누워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왜 이런 신체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짜증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이 마음의 구성 요소 중 자신이 제일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이 제일 쉽게 다룰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자신의 주도하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많이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 중 한 가지가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면은 다른 것 역시 대개는 알아서 바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신체 반응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어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걱정을 하면서 잠을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신체 다루기 중 복식 호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음을 교육하는 수많은 기관에서 제일 첫 번째로 가르치는 것이 호흡입니다. 왜 호흡을 가르칠까요?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면 불안 반응이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뇌와 우리 온몸의 근육에 피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은 두근거리고 혈압은 올라가고 호흡은 가빠지고 체온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무수히 많은 신체 반응들 중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호흡입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있을 때 우리의 의지대로 복식호흡을 천천히 합니다. 그러면 깊고 천천한 호흡이
있다는 것을 우리 뇌가 알아차리면은 불안 반응을 멈추게 됩니다. 제가 누워서 복식호흡을 했더니 당연히 호흡이 천천히 깊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복식호흡을 하면서 숨이 들어갔다 나갔다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신체 감각을 느끼다 보니 머릿속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생각들이 멈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불안한 마음이 진정이 되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달아올랐던 게 식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복식호흡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잠이 들었다는 거죠. 한 가지 설화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의 어느 시골 마을 아무도 모르는 골짜기에 이런 설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은 너무 지루해서 자신을 본따서 인간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자신의 작업에 너무 심취한 나머지 인간에게 자신의 외형뿐만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까지 모두 주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만들어준 신에게 고마워하면서 잘 따랐습니다.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과 자신을 저울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급기야는 인간은 신을 멸시하고 위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이 인간의 이런 행동을 보다 못해서 인간에게 줬던 신적인 능력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는 어느 곳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게 어디일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신적인 능력을 숨겨버렸습니다. 이 설화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 좌절하거나 화를 내게 됩니다. 그죠? 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 기대하는 바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그런 걸 기대할까요? 그런 것들이 원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것은 마음속에 원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끔 사람들은 하늘을 날고 싶어하고 바닷속을 들어가고 싶어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늘도 날고 바다도 들어갈 수도 있었다고 가끔 그런 망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설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이 마음을 다루지 못해서 이 신적인 능력을 찾지 못하더라도 우리 모두의 마음에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자신 스스로를 존경할 수 있고 타인을 존경할 수 있으며 스스로 모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세상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죠? 자, 결국은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